자, 이제 쌤이랑 같이 볼 거는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쌤이 강자명이 중킬러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사실 몇몇 중킬러와 그리고 킬러가 조금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강좌는 아닐 거고요. 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가는 이제 그런 문제풀이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강의를 충분히 학습하신 상태에서 요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고요. 교재는 쌤이 자체 제작한 프린트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1강의 옆에 PDF 파일로 올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강의 그 문제만 풀어보시고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이제 처음에 들어갈 건데 뭐 처음에 보면 뭐 체계 활용법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대로 쓰는 거 그대로 제공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현장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테마별로 정해져 있어요. 1강 뭐 지수와 로그, 2강 지수로 감색 그래프, 3강 지수로그 방부등식해서 한 강당 이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테마당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쌤이 정리해놓고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강의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쌤이 직접 만든 문제들도 많고요. 사실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기출이 들어있긴 한데 몇몇 중요한 기출을 빼고는 이제 아주 중요한 쌤이 대부분 만든 문제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테마 1 지수로그 단원 들어가 볼게요. 사실 쌤이 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책이 뭐 중킬러 특강이다, 뭐 킬러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지수와 로그 단원 자체가 수능에서 킬러라던가 중킬러 나온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1단원은 조금 테마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놓치기 쉬운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가볼 거는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를 해요. 자, 지수와 로그.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수는요. 오케이. 지수가 등장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밑이 통일돼야 돼요.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재에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자, 이 빈칸들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일부러 좀 여백을 많이 도는 건데 여러분 학습하시면서 더 추가해야 될 내용도 있으면 본인들이 학습하시면서 더 중요하다 이건 알아둬야겠다는 내용도 있으면 다 모아두시는 거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떻게 자기만의 노트가 되는 이제 그런 학습 책으로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로그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와 로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 밑이 다른 지수와 로그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밑 통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로그는 여러분이 밑반환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건데 밑반환 공식이 사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밑을 통일시켜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자, 이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거듭 제곱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의 범위에 따른 이제 밑의 범위를 점검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챙겨볼 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이야기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소재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지수 계산에서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의 범위를 정결하는 건데 사실은 자, 여러분들 이거 안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조금 힘든 상황을 만드실 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수가 있고 밑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가 사실 양의 정수 범위에서 우리한테 등장한다면 양의 정수란 게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밑의 범위가 어떻냐? 밑의 범위가 실수예요. 자, 지수가 양의 정수 범위일 때 밑은 실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수가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우리한테 정수 범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건 지수가 이렇게 정수 범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수가 정수 범위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때는요 0만 아니면 돼요. 이유가 뭘까요? 0의 영승은 정의가 안 되죠. 자, 지수가 정수면 0을 포함할 건데 만약에 A가 0이면 0의 영승은 정의가 안 돼요. 그걸 빼곤 다 정의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지수가 우리한테 유리수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자, 지수의 확장이에요.
사실은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는 지수의 계산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켜 갈 때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아, 지수의 확장이구나.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지수를 확장시켜 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데, 자, 지수를 확장시킬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때는요. 유리수로 확장이 돼 버리면 A가 양수면 됩니다. 그렇구나. 유리수로 확장을 했더니 얘가 양수면 되는구나. 양수.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확장을 해버리면 실수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그때도 양수구나.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수, 양의 정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게 있어서 이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챙겨내셔야 되는 건데 요렇게 이야기를 챙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하지 않죠? 여러분들 챙겨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 갈 건데 1번 문제 이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자, 루트 a가 있고 루트 a-1이 있는데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양수 a에 대해서 n이 3 이상의 자연수일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챙겨내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알고 계셨던 얘기를 먼저 한번 챙겨보죠. 자, 우리 수학한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바라보니까, 아니 내가 루트 a라는 것 분에 주어진 식의 루트 b를 해버리면 이 식이 마이너스 루트 나한테 이제 a분의 b를 만족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a라고 하는 게 음수고 a라는 게 음수고 주어진 식에서 b라는 게 양수인 상황일 때 이게 만들어져요. 이 상황일 때만 만들어져요. 다른 상황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이거를 만족하는 건 우리가 언제냐면 a라고 하는 게 음수고 b가 양수인 이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더라라고 여러분 챙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챙길 건데 루트 ab를 한 것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것과 루트 b인 걸 만족한다면 이건 언제냐? 자, 마이너스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걸 만족하는 건 언제냐? 이거는 여러분들 챙겨두셔야 되는데요. a도 음수고요. 주어진 식의 b도 음수일 때 되는 거예요.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를 만족하는 건 우리가 언제인지 바라봤더니 이건 내가 상황을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것이 음수고 b라는 것도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챙겨내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바르게 나타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챙겨내 볼 건데,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 자, 여러분 어떤 생각했는데, 자, 이 꼴인 거예요. 그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a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식의 양수이면서 a 마이너스라는 게 음수를 만족하는 상황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 너무 쉽죠? 자, a라는 게 이렇게 오니까 0에서부터 a가 1 사이라고 등장하는 거. 0에서부터 a가 1 사이구나. 자, 0에서부터 1 사이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구해달라 돼 있는데 a라는 게 a고 b라는 거와 c라는 게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a인 거고 a라는 게 a인 거고, 자, b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지 바라봤더니 b라고 하는 것이, 자, 지수를 통일시켜 버렸더니 n-1분의 n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n-1분의 n이라는 상황이고요. C라고 하는 상황을 챙겨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C라는 건 어떻게 올 거냐면 A라는 것의 주어진 식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분의 n인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A에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암산하셔야 됩니다. 사실 암산하셔야 되는데 강의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얘 1보다 크죠? 오케이. 얘 1보다 작아요. 얘는 1이에요. 내가 0에서 1 사이에 a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사실은 지수로그 단원이어서 여러분이 숫자를 통해서 판단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지수로그 함수를 도입해서 이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0에서 1 사이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숫자 1이라는 걸 쓸 거고 이쪽에 뭘 쓸 거냐, 이쪽에 내가 1보다 작은 숫자를 쓸 거고 1보다 작은 숫자를 쓸 거고 이쪽에다 내가 1보다 큰 숫자를 써볼게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제일 큰 게 뭐죠? 제일 큰 게 C가 제일 크겠네요. 오케이, C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 A. 순서가 C가 제일 크고 A가 오고 그 다음 B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보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좋아요. 자, 앞부분 문제들은 사실 부담 없이 정말 부담 없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무엇인지 봤더니 자연수 n에 x가 그래요. 자, 이거는 약간 외워주셔야 돼요. 사실은 늘 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한다는 건 자주 나온 데이터를 외워두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x가 이거일 때 얘를 간단히 달로 되어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x제곱이라는 걸 챙겨보면 이건 나한테 4분의 1이 돼. x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전개시켰더니 2에 주어진 식이 n분의 2가 될 건데 거기다 뭐가 올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2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곱해보는 거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등장하면 돼요. x제곱인 거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죠. 여기다 뭘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1을 더해볼게요. 1 더하기 x제곱이 될 거고 1 더하기 x제곱은 우리한테 수식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의 n분의 2인 거에다가 더하기 주어진 식의 2의 마이너스 n분의 2인 거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2가 등장하면 되죠. 1을 등장하면 됩니다. 루트 C입니다. 암산할 수 있죠. 자, 루트하고 주어진 식이 말하는 상황으로서 얘가 무슨 일인지 암산을 시켜버리면 2분의 1이 온 다음에 2에 주어진 식이 n분의 1인 거 더하기 2에 주어진 식의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것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제곱시키면 나올 테니까 여러분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더할 거면 x를 빼요. 오케이, 거기다 x를 빼겠다. 사실 여러분 빼기 x 어려워요. 그냥 마이너스 x 더했다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x 더했다고 쳐버리면 자, 어쨌건 우리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얘는 사라질 거고 얘는 사라질 거고 그죠? 얘는 사라질 거고 자, 루트하고 주어진 식의 1 더하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해버리면 얘가 2의 마이너스 n분의 1만 살아남겠구나. 그죠? 자, x라는 식이 있을 테니까 x라는 식이 우리한테 얘네 부호 반대로였으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얘는 빠지고 얘는 2배 올 테니까 이렇게 식이 올 것이다. 여기다 이제 뭘 붙이게? 여기다 2n제곱 붙인다. 여기다 2n제곱 붙인다는 거죠. 2n제곱 붙일게요. 그럼 2n제곱 붙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올 테니까 이 식은 나한테 얼마로 오냐면 4분의 1로 가더라. 라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유형별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좀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3번 볼게요. AB가 양수고 A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15B제곱이 0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아니 내가 여기 등장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A제곱인 거 더하기 2배 AB에다가 마이너스 15배 B에 제곱한 것이 는 0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제곱 나눠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었다 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숫자를 3으로 바꿔서 그냥 상황적인 예만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A제곱인 거에다가 더하기 주어진 식의 3AB라고 두고 자, 마이너스 15B제곱은 0이라고 주어집니다. 사실은 이거 나올 확률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식을 내가 뭐로 두고 그냥 B제곱 나눠서 구조를 한번 챙겨볼 건데 얘를 B제곱 나눠서 이렇게 해서 B분의 A의 제곱인 거 더하기 3하고 주어진 식의 B분의 A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두고 자, B분의 A라는 걸 T로 둔다면 B분의 A를 T라 둔다면 어떻게 식을 둘 거냐면 T의 제곱인 거 더하기 3T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식을 잡은 다음에 얘에 대한 근해 공식으로 T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근해 공식으로 식을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굳이 우리한테 막 수능에서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수능은 우리가 근해 공식보다 어떤 걸 하냐면 사실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계산이 딱 깔끔하게 떨어진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논술고사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이렇게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제 어떤 구조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챙겨봤더니 a인 거 더하기 5b가 나올 거고, 이쪽에 주어진 거 a인 거 마이너스 3b가 있어서 얘가 나한테 는 0이라고 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인수분해 되죠? 그죠? 오케이, 계산되죠. 아, 근데 조건을 보니까 A, B의 곱이 양수기 때문에 너 안 돼. 그래서 A는 뭐냐면 A는 그래서 3B예요. 오케이. 그래서 A는 3B예요. A가 3B구나. 그럼 A가 3B라고 뒀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계산은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자, 로그가 있어요. 수학 문제 만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빼기가 있으면 로그 빼기 나누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로그 빼기 나누기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뭐 전혀 어려움 없죠. 자, 로그하고 주어진 식에 뭐라고 올 거냐면, 내가 여기 등장하는 식이 이렇게 있어서, 자, 밑이 나한테 이제 5죠. 밑이 5죠. 밑이 5라고 둘 거고, 얘를 내가 뭐라 둔다? a제곱인 거 더하기 4ab 마이너스 17, 자, b의 제곱 올 거고, 이쪽에 나눠서 이걸 뭐라고 올 거냐면, 자, 2배 a제곱인 거 마이너스 3ab 더하기 11b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a는 3b니까 a 대신에 3b를 넣어버리면 돼요. 오케이. a 대신에 3b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할 거냐? a는 3b니까 3b 제곱해서 전부 다 b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숫자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숫자 9 써놓을 거고, 그죠? 3b일 테니까 12 써놓을 거고 17 쓰면 돼요. 그죠? 3b 써버리면 될 테니까 17 쓰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또 뭐가 될 것이냐? 내가 a제곱은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 9에다가 얘가 2가 곱해진 18이 올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11이다. 이렇게 숫자 써버리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리해볼까요? 정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산입니다. 로그하고 5라는 것에다가 21에서 17이 빠지니까 4가 될 거고요. 29에서 9가 빠지니까 나한테 20이 돼요. 오케이. 로그 5분의 1이 되겠네요. 5의 5분의 1. 따라서 이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주어진 식에서 말하는 로그 관련된 계산할 때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상황, 기본 계산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한테 기본 계산이기 때문에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우리가 문제를 챙겼을 때 이제 5의 x 제곱이라고 식이 등장할 거고 5로 올라가면 되니까. 루트 7 빼기 루트 48이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루트 7 빼기 루트 48이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로그가 있고 지수가 있으면 무조건 지수로 바꿔가는 겁니다. 로그는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로그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수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로그가 등장하면 무조건 지수로 바꿀 수 있으면 지수로 바꿔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챙겨가 볼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나한테 주어진 얘기를 챙겨봤더니 5의 2x 제곱에다 뭘 뺄 것이다? 마이너스 5에 이제 마이너스 4x를 할 거고,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챙겨내 볼 건데 뭐 할 거냐면 5의 2x 한 것에서 5x, 2x 한 것에서 내가 마이너스하고 주어진 식에 5에 뭐가 올 것이다? 마이너스 2x를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챙겨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에다 5의 2x를 곱해 볼게요. 5의 2x를 곱해 볼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5의 4x에서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x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장하는 걸 챙겨봤더니 5에 주어진 식의 4x에서 마이너스 5에 자 그냥 숫자 떨어지겠네. 그냥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숫자가 제곱 시켜보니까 진짜 1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식이 등장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제 제곱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5에 주어진 식의 2x라고 하는 식이 등장할 건데 이게 7 마이너스 루트 얼마라고 하면 48이 돼요. 7 마이너스 루트 48이다. 계산 여러분 하셔야 돼요. 7 마이너스 루트 48인데 사실 루트 48이 4루트 3인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죠? 이거 그냥 계산해 보시면 얘가 4루트 3 나오기 때문에 7 마이너스 4루트 3이더라. 요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계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자, 이게 여러분들 계산은요 무조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안 하시고 자꾸 이제 귀찮다고 안 하시고 이런 경우 있는데 수학 문제 풀 때 계산은 여러분들 끝까지 자꾸 해보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자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재 맨 뒤에 이제 해설은 쌤이 써놨어요. 해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강의 안 들으시고 이 문제 넘어가도 좋은데 5의 4x라는 건 얘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올 거냐면 7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것에 우리한테 제곱이 등장할 것이고 자 얘는요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이다 7 마이너스 4루트 3분의 1이라는 식이 이렇게 올 거고요. 이쪽에 등장하는 5의 4x는 어떻게 올 거냐 5의 4x는 이쪽에서 7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것의 제곱에서 이제 빼기 1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자, 눈치채셨죠? 7 빼기 4루트 3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위아래에다 7 플러스 4루트 3 곱할 거예요. 그러면 7 마이너스 4루트 3 곱하기 7 플러스 4루트 3은 서로 49 빼기 48이니까 1로 소거가 될 것이고 자, 계산 암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 정도 계산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것의 제곱에서 내가 여기다 뭘 뺄 거냐면 7 더하기 4루트 3을 이렇게 처리할 건데 얘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 빼기 4루트 3이라는 것의 제곱인 거 마이너스 1이 등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 7의 제곱은 나한테 49가 될 거고 얘는 나한테 48이 돼요. 이거는 제곱하면 48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수가 빠지겠네요. 마이너스 얼마? 56에 루트 3이 올 건데 거기다 7이 빠지고 4 루트 3이 빠졌어요. 자, 밑에도 이제 숫자를 쭉 챙겨 볼 건데 밑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49가 있고 빼기 1이 있을 거니까 48이 될 거고 48 돼서 이쪽은 96에다가 마이너스 56 루트 3이더라 라고 식이 정리가 돼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요. 요거 여러분들 계산 정리하시면 정답 우리한테 2번이라고 나와서 끝에 계산 마무리를 하지 않을게요. 네. 약분해버리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에 계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 가지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 지수로그는 어차피 계산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시간을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5번 볼게요. 자, 양수 AB에 대해서 FAB가 이렇게 돼 있대. FAB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데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AB를 어떻게 할 건지요.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챙겨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하고 주어진 식이 A인 거 더하기 B라는 게 올 거고 거기다가 2배 루트 AB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중분호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자, 이제 요렇게 주어진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루트 A라는 것과 루트 B라는 것에 내가 뭐 한다? 제곱을 해본 것이다. 괜찮으세요? 자, 우리 해당하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챙겨봤더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루트 A라는 것과 루트 B라는 게 있어서 이거에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요렇게 식을 한번 전개를 한번 시켜볼까요? 얘를요. 그죠? 자, 얘를 전개를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에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A라는 것과 B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얘의 제곱을 시켜버리면 얘는 A 제곱인 거 더하기 2배 AB인 거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너 어떻게 갈 것이니를 문제에서 물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갈 것이 이거 문제에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요렇게 수식이 나왔고 이제 이거를 챙겨내 보겠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구조적인 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제곱시키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2배 루트 ab더라. 요렇게 식을 얘기를 해요. 그죠? 2배 루트 ab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 건데 편하게 한번 가볼까요? f하고 주어진 식의 k, 주어진 식의 k 더하기라고 한다는 건 사실 여기다 a라는 것과 b를 썼을 때 이 식이 우리가 서로 지워져서 뭐로 나온다? 내가 얘기하는 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로 나올 거예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나와요. 맞죠? 그럼 이 식은 나한테 루트 k인 거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이구나. 자, fk, k 더하기란 건 루트 k, 루트 k 더하기 1이라는 거죠. 루트 k, k 더하기 1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조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거를 구조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얘가 등장할 거냐면 시그마하고 주어진 식에서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더라? 1에서부터 99까지 가는 동안 1에서부터 99까지 가는 동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유리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루트 k 더하기 있으니까 서로 부호 반대꼴 곱하면 되겠죠. 이쪽에다 부호 반대꼴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k가 1에서부터 99까지 가는 동안 얘 부호 반대꼴 곱하면 될 테니까 루트 k 더하기 1에서 루트 k라는 게 빠질 거고 얘는 사실 이제 얘를 처리해 버리면 k 더하기 1에서 이제 k가 빠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1부터 이제 k 더하기 빠져버려서 이렇게 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숫자를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2에서 루트 1이 빠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2를 넣어버리니까 루트 3에서 루트 2를 빼면 되는 거죠. 상황이. 괜찮으세요? 쭉 해서 내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 99를 넣어버리면 루트 100에서 루트 주어진 식의 99까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 다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려요. 전부 다 지워져 버리고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인 거 마이너스 1이 등장해서 얘는 나한테 이제 9더라 이렇게 식이 등장합니다. 10 마이너스 1은 9더라. 요런 구조로서 여러분들 문제 챙겨내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 보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자, 세자연수 ABC와 내실수 PQRS에 대해서 자, 요런 형태의 문제도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챙겨내 볼 건데 자, A의 S와 A의 P와 이 식을 만족하는 A의 P라는 것과 그죠? B의 Q라는 것과 지금 나한테 C의 R과 자, 105에 내가 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나한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지수가 등장하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는 t라고 둬서 매개화를 하나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수학에서 지수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는 t라고 둬서 얘네들을 매개화 시키는 게 좋아요. A의 P가 B의 Q가 C의 R이 이렇게 등장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무조건 뭐 사실은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뿌려요. 무조건 지수는 는 t라고 둔다. 그러면 A라는 게 뭐가 되냐면 A라는 건 T의 P분의 1제곱인 거고 자 B라는 건 뭐가 되냐면 B라는 건 T의 Q분의 1제곱인 거고 C라는 건 T의 R분의 1제곱인 거고 105라는 숫자는 나한테 T의 S분의 1이구나 이렇게 식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묶어요. A와 B와 C의 곱으로 묶어내요. 왜 묶냐면 자 뭐 여러분들 한 단계 천천히 갑시다. 지금 주어진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P분의 1, Q분의 1, R분의 합친 게 S분의 1이죠. 그죠? 그렇구나. 자, 내가 이렇게 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곱해볼게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집니다. 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나한테 105였구나. 그래서 A와 B와 C의 곱은 105예요. 근데 A랑 B랑 C랑 곱한 게 105였는데 A, C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네. 그래서 합이 얼마다? 15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이어서 7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7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가 말하는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라는 와주셔야 돼 보겠습니다. 첫째 항인 329 A2와 A3가 36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사실은 이제 첫째 항이 3이고 두 개 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이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A2라는 것은 주어진 식의 3, 자, 우리 초항이 3이었기 3R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 있는 A3라는 건 3R 제곱인데 3R과 3R 제곱을 합쳐버리면 얘가 나한테 뭐로 오냐면 36이 돼요. 3R과 3R 제곱 합치면 3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R 제곱 더하기 R을 했더니 이 식이 나한테 12로 등장하는 거고 얘를 만족한 R 값은 3이에요. 그죠? 얘를 만족한 R 값은 3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BN의 각 항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B1이라는 건 사실은 B1이라는 건 어차피 로그 3이라는 것의 3의 제곱인 거예요. 그죠? 자, B1은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로그 3의 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우리한테 이제 2라고 정해지죠. 2라고 등장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챙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B2가 얼마인지 생각해내야 되는데 B2.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식의 구조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B2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로그 3의 제곱에다가 로그 A2, A4예요. 로그 A2, A4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로그 A2라는 건 3의 제곱인 거고 A4라는 건 3의 4제곱이에요. 하나는 3의 제곱, 하나는 3의 4제곱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대해서만 챙겨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2가 될 거고 얘도 2가 돼서 얘는 4가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쭉 챙겨보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만족한 수열 Bn의 일반항은 나한테 2n이라고 정해집니다. 그죠? 하나가 2고 4에서 2n까지 이렇게 등장하면 돼요. 아, 2n이 등장하는구나. 자, 그랬을 때 우리 문제로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시그마하고 주어진 식에서 자,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는 동안 자, Bn의 일반항은 뭐였다? 2n이었고 BK는 일반항 2K인 거죠. BK의 일반은 2K인 거예요. 그래서 2K와 2K 플러스 1을 곱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그마 이제 K가 1에서부터 5까지 나한테 오는 값이 4의 K에 주어진 식의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K의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시면 여러분 정답 얼마로 나온다? 얘는 정답 나한테 이제 280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답 280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 이런 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 이제 강의하면서 칠판 지우는 게 너무 큰 노동이에요. 칠판 잘 지우는 선생님들 계신데 선생님이 칠판을 잘 못 지워요, 깨끗하게. 그래도 뭐 화면상에 보이는 지장 없으니까 진행을 할게요. 8번. 어려워요. 봅시다. 자, 양수 AB가 1이 아닐 때. 자, 문제가 1이 아니래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하냐면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로그하고 주어진 식이 A에 AN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걸 또 챙겨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하고 B라는 것에 이쪽이 이제 BN이다. 이렇게 식이 돼 있어요. 로그 A에 AN, 로그 B에 BN이다. 이렇게 식이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등장하는 것도 또 다른 걸 챙겨봤더니 공식이 뭐냐면 자,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A, B에다가 내가 AN과
bn을 곱한 거 썼더니 이 식이 나한테 n이에요 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로그는 미통일이에요. 쌤이 얘기했던 거, 로그는 미통일이다. 무조건 우리 주어진 식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어떤 로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면, 어떤 로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도 말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밑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전혀 다른 로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식의 밑을 통일시킬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을 10으로 통일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밑을 10으로 통일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 an이 될 거고, 이쪽에 뭐가 오냐면 밑을 10으로 통일시키니까 로그 a가 돼요. 그래서 로그 a에 대한 an이 돼요. 이쪽은요, 우리가 식을 챙겨봤더니 뭐가 되냐면요, 로그 bn이 될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로그하고 이제 b라고 등장하면 돼요. 로그 bn 이렇게 등장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챙겨보니까 어떤 얘기가 등장할 거냐면 an, bn을 챙겨봤더니 an, bn이라는 게 a, b 곱한 것에 뭐로 온다? 이제 n제곱이더라. 요렇게 식으로 챙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여러분들과 조금 더 쉽게 한 번에 가게 한 방법 하나 보여드릴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쨌건 우리가 계속 로그는 밑을 통일시킬 거니까, 자, 얘를 이제 밑을 통일시켜 볼게요. 이 주어진 식의 밑을 통일시키면 뭘로 통일시킬 거냐면 10으로 통일시킬 거예요. 계속 10으로 통일시켜 왔기 때문에 10으로 통일시키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 로그 10으로 통일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an, bn이라는 게 올 건데, 얘를 내가 10으로 통일시켰을 때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이제 a, b라는 값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로그 an과 더하기 로그 bn이 올 건데, 얘를 내가 챙겨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 a인 거 더하기 로그 b라는 걸로 오겠구나라고 등장하는 거죠. 로그 an, bn이 있는데 이게 더하기로 분해되고 더하기가 더하기로 분해돼 버리면 이렇게 여러분 수식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지장이 하면 돼요.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를 내가 는 t라고 쓸게. 얘네 는 t라 둘게요. 로그 a에 로그 a, 로그 b에 로그 b에는 t라 둡니다. 가비엘이 보이세요? 가비엘이? 가비엘이 보이세요? 뭐다? 아, 내가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하면 되더라.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얘기를 챙길 건데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되면 성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a인 거에다가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b라는 게 올 거고, 이쪽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로그 an에다가 더하기 로그하고 이제 bn이라고 식이 등장하면 되기 때문에 위에 더하고 밑에 더하면 되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얘도 값이 동일한 거구나. 얘도 값이 동일한데 얘가 나한테 n이었으니까 t라는 것과 n이란 값이 서로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얻어낸 이 식에서 말하는 t라는 것과 n이란 값이 동일한 걸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챙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얘네들을 만족하는 로그 an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내가 뭐로 나눌 거냐면 로그 a로 나눈 것인데 이것이 n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곱해버립시다. 이거 그냥 곱해 써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올 거냐면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an이라는 게 올 건데 이게 n의 로그 a가 돼요.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로그라고 하는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로그는 없어지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로그라고 하는 건 로그라는 건 왜 있는 거다? 로그는 계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 로그는 우리가 어떤 거다? 아, 계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내가 an이라는 걸 설정을 해봤더니 얘는 나한테 a의 n제곱이구나.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an을 설정해봤더니 이건 a의 n제곱이구나.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제 an이 a의 n제곱이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bn이라는 게 뭔지 봤더니 bn이라는 게 bn제곱인 거예요.
AN이 A의 n제곱이고 BN이라는 게 B의 n제곱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n이란 게 뭐냐면 n이란 건 자연수였어. n이란 건 자연수였고,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지 요렇게 차례대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럼 A2라는 게 얼마인지 봤더니 A2라는 게 숫자 2예요. 오케이. 그 말은 무슨 얘기다? A의 제곱이 2이기 때문에 숫자 A라는 건 나한테 루트 2가 되겠구나. 자, BN이라는 게 B2가 얼마인지 봤더니 자, B2라는 건 나한테 4예요. 근데 B2라는 건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B는 숫자 2로 정해지겠죠. A와 B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n이 1부터 11까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로그하고 주어진 식의 a와 b를 곱해버리면 2 루트 2가 될 거고, 그죠? an이 루트 2고 an은 루트 2의 n제곱이고 an은 루트 2의 n제곱이고 b라는 건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이야기를 챙겨내 보면 되는 건데, 로그하고 주어진 식 얘가 2에 주어진 식의 2분의 3제곱인 거고, 이 식은 루트 2가 될 테니까 2라는 것에 2분의 n제곱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챙겨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의 2분의 세제곱이니까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이쪽에 그대로 내려올 테니까 2분의 n제곱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자, 2의 2분의 세제곱 뒤집어 버릴 거고 하나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2의 2가 등장해서 얘가 1인 거고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3분의 n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3분의 n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하고 주어진 식의 3분의 n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n은 내가 그죠? 1에서 11까지니까 자, 이거 구하시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고 22라는 거 구해내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 구해내는데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챙겨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자, 이제 9번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9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답은 214예요. 9번 정답은 214예요. 자, 9번 정답 214예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안 풀어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자,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는데 1부터 20까지의 숫자고요. B라는 건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 B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B의 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B라는 것의 원소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X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X라는 게 올 거고, 자, 이 X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내 볼 건데 X가 A인 거에다가 더하기 뭐라고 붙었냐면 2배의 로그 2의 B라고 붙어 있어요. 2배의 로그 2의 B. A와 B라는 건 1에서부터 20에 속하는 어떤 숫자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라는 게 뭐냐면 A와 B라는 건 1에서부터 20에 있는 어떤 숫자인데 집합 B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니 내가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볼 건데 A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어떤 숫자가 있어서 A라고 하는 숫자 상황을 챙겨보시면 아시겠죠? 1에서부터 20까지 갈 거고 B라는 것도 1에서부터 20까지 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였냐면 그럼 내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쓸 건데 얘네들의 개수를 셀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세요. X의 개수인데 B가 4고 B가 4가 되면 이게 뭐가 되지? 2가 되니까 4예요. 그래서 A가 4가 돼요. 그래서 A가 4고 B가 4면 이제 8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A가 4고 B가 4면 8이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B가 나한테 16이면 B가 나한테 뭐가 오냐면 B가 만약에 8이라고 한다면 얘가 3이 되고 A가 2가 되더라도 8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개수가 A라는 게 원소가 20개고 B라는 게 원소가 20개니까 20개, 20개에서 40개를 만들어지는 거 아는데 그 40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챙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A라는 것과 B에 대한 우리가 저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그죠. A와 B를 가지고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될 것이다? 중복되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걸 뺄 것이냐 혹은 잘 중복되지 않게 셀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로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숫자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서 로그 밑이 2로 주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수가 되는 꼴이 몇 개가 될 것이냐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정수값으로 몇 개를 가질 수 있을지. 오케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수로 몇 개를 가질 수 있을지. 자, B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A는 1부터 가능하니까 정수로서 X는 이제 1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챙겨내 볼 건데 얘가 나한테 정수로서 가질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B가 1이면 딱 정수가 될 테니까 A가 1일 때 이게 올 거고 제일 큰 숫자가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 이게 16이 돼버리면 2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16제곱은 나한테 2에 16은 4니까 8 얘가 20 A가 20일 때 얘가 16일 때에서 28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챙길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바라봤더니 그래 이 상황에서 자 A에다 1을 넣고 쭈르륵 해서 정수가 가능한 게 몇 개인지 봤더니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나한테 28개다. 그래요. 이거 구하니까 다들 동의하셨을 거예요. 이제 고민은 뭐냐? 정수가 아닌 경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B가 2인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B가 2면 어차피 정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자 어떤 숫자 더하기 2 로그 2의 3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의 3꼴. 오케이. 거기다 어떤 정수값이 이렇게 더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꼴이 몇 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숫자가 가능한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에 로그 2에 6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 숫자는 얘는 잘 바꿔내면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면 숫자 2인 거 더하기 로그 2에 3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거란 거지 얘네들의 개수가. 맞아요?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가 이것들을 바꿔낼 건데 2하고 주어진 식의 로그 2에 12까지 온다 하더라도 결국 얘는 숫자를 바꿔내버리면 정수 플러스 그죠? 이 식은 나한테 정수 플러스 로그 2에 3이 올 거고 이 식도 나한테 정수 플러스 어떻게 올 것이다? 로그 2에 3의 2배 이런 꼴이 올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로그 2에 3으로 출발했을 때 6으로 출발했을 때 12로 출발했을 때 과연 몇 개의 숫자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꼴들로서 가능한 숫자 값은 n에다 1이 등장해서 내가 1 더하기 주어진 식의 2배의 로그 2에 3이 가능하고요. 일단 여기에 숫자 3이 왔다 칩시다. B가 3일 때. 차례대로 해서 B가 3이고 N이 1인 거죠, 지금. B가 3이고 N이 1이에요. 죄송해요. B가 3이고 A가 1이에요. 차례대로 해서 어차피 쟤는 정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인 거 더하기 주어진 식의 2배의 로그 2의 3에서 나한테 어디까지 올 거냐면 20이라는 거 더하기 2의 로그 2의 3까지 올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가능성이 있었던 숫자를 생각해 봤더니 나는 어디까지 오냐면 그죠? 1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3. 그죠? 1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3. 이렇게 차례 숫자가 오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챙겨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등장한 숫자가 있어서 그 다음 구조로서 바라봤더니 자, 여기 6이 왔다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들 사이의 숫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결국 개수가 몇 개가 오는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건데 보이시죠? 자, 여기 등장한 숫자가 이렇게 등장했어. 2하고 주어인식에 로그 2에 6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 여기에 이제 숫자 6이 온 거야. 6이. 오케이. 이제 몇 개가 오는지 볼게요. 6이 오는다고 하면은 여기 n에다가 처음에 제일 작은 숫자 1을 넣어봐요. 네. 그럼 여기 더하기 2가 붙겠죠. 차례대로 해서 얘는 내가 3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3이 돼요. 오케이. 맞죠? 3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3이 돼요. 차례대로 끝에 가서 얘는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얘네들의 이야기가 올 수 있는 게 21 더하기 2 로그 2의 3에다가 22 더하기 2 로그 2의 3까지 와요. 맞죠? 자, 우리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1인 거 더하기 2배 로그 2의 3, 2인 거 더하기 2배 로그 2의 3 이렇게 차례차례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등장할 거고 여기 등장하는 걸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22 더하기 2 로그 2의 3까지 올 수 있어요. 값이. 자, b에다 6이라는 숫자를 넣어버리면요. 그죠? 자, 근데 b에다 내가 12라는 숫자를 넣어버리면 4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쭉 와서 어디까지 올 수 있다?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24 더하기 2 로그 2의 3까지 와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봤더니 얘는 24개가 가능했던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3에 대한 이야기로 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면 24개가 가능했던 거. 24개. 오케이. 그래서 이게 24개가 일단 가능해요. 그죠? 앞으로 돌아올게요. 직접 세야 될 때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챙겨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면 2배에 내가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로그 2의 5라는 것에다가 더하기 알파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2배에 로그 2의 5 더하기 알파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자, 이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 게 뭐냐면 알파가 차례대로 해서 1에서부터 온다고 친다면 1의 2배의 로그 2의 5인 거부터 해서 자,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이게 쭉 오게 되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쭉 오게 되니까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냐면 얘는 주어진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알파 20까지 오게 되니까 20 더하기 로그 2의 5가 돼요. 오케이. 문제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2배의 로그 2의 10 더하기 알파가 온다고 친다면 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얘는요? 아, 자, 마찬가지로 이 숫자도 우리한테 1 더하기 주어진 식의 로그 2의 5 더하기 알파가 오기 때문에 자, 거기 2배가 붙은 거기 때문에 숫자 2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도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수 n이라 둘게요. 정수 n. 정수라 둡시다. 정수. 정수 n이라 둘게요. 차례대로 쭉 숫자를 써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2 더하기 2 로그 이렇게 올 테니까 이 식도 나한테 기존에 있던 숫자에다가 n 더하기 2가 올 테니까 n이 1에서부터 20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3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5부터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22 더하기 이렇게 올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얘도 결국에 케이스가 몇 개 있냐면 케이스가 24개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뭐 칠판을 쭉 좀 정리하고 쌤이 개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접 케이스를 이렇게 세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세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가능한 게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케이스를 세봤더니 정수인 것이 나한테 일단 몇 개 있더라? 28개 있다는 걸 알았고 제일 중요한 정수상 알았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떤 정수에다가 2의 로그 2의 3 더하기 알파꼴 정수꼴일 때 이때 24개 있다는 거 알았고
2에 주어진 식의 로그 2의 4는 어차피 정수꼴이니까 안 셀 거고 5일 때는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꼴이 몇 개 있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꼴도 내가 24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죠? 근데 6은 어차피 여러분 로그 2의 6은 아까 여기 셌죠? 6은 이거 셌으니까 셀 필요가 없고 요번에 고민할 건 뭐냐면 2배 로그 2의 7이라는 것과 2배에 주어진 식의 로그 2에 우리가 이제 9라는 꼴 8도 고민할 필요 없고요. 얘네 두 개를 볼 건데 얘네들은 각자 가능한 꼴이 몇 개 나오냐면 22개씩 나와요. 얘네들은 가능한 꼴이 우리한테 몇 개 나오더라? 22개씩 나와요. 자, 개수 한번 세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왜 22개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개수 세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21개씩 나와요. 큰일 날 뻔했죠? 21개씩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제 왜 21개씩 나오냐면 이거 숫자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자 알파가 처음에 1이면 1을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7부터 해서 22개겠군요. 이것도 22개, 이렇게 22개 나올 거예요. 로그 2의 7부터 해서 차례대로 해서 20에다가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7인 게 나와요. 그죠? 근데 2의 14인 경우, 2의 14, 2의 18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올 거냐면 2의 14 이렇게 2가 더해질 테니까 얘가 차례대로 해서 3부터 해서 어디까지 온다? 22 더하기 로그 2의 7 혹은 22 더하기 로그 2의 9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는 22개가 나와요. 괜찮죠? 이렇게 22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의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22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숫자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이제 그 다음 숫자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배에 주어진 식의 로그 2의 11에다가 알파를 더한 꼴이라던가 2배의 로그 2에 우리가 13을 더한 꼴이라던가 자, 로그 2에 우리가 어떤 꼴? 15 혹은 17을 더한 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꼴일 때는 그냥 숫자가 전부 다 1부터 20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얘네들은 어차피 11, 13, 15, 17, 19까지는 우리한테 20개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숫자를 세봤더니 20 곱하기 20개인데 이런 게 5종류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해봅시다. 다 더하면 얼마 되냐면 정수가 일단 28개 나왔고요. 정수가 28개 나왔고 24개가 가능한 모양이 2개가 나왔고요. 그죠? 24개가 가능한 모양이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2개가 가능한 것이 나한테 몇 개 나왔다? 2개가 나왔고 우리한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죠? 20인 게 5개가 나왔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값을 구했더니 28 더하기 48 더하기 44 더하기 100이 돼서 자 이거 더했더니 얼마 되죠? 220이 정답이군요. 220. 쌤이 아까 계산을 암산해왔다가 더하기를 틀렸군요. 이거는 이렇게 더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가능성 있는 정답이 얼마로 나온다? 220으로 나온다.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케이스 이렇게 세보시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이제 220이 우리가 정답인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자, AX가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반 나누고요. BX가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다항식에 대해서 얘를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 생각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봅시다. A의 마이너스 x와 주어진 식의 B의 마이너스 x의 곱이 B의 fx에 n배를 붙인 거다. 자, 지수 계산 어떻게 갈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니까 뭐 할 거냐면 2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x를 붙일 거고, 그죠? 2에 마이너스 x를 붙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것이다? 이쪽에다 또 똑같은 조작해요. 여기다 내가 2에 이제 x가 돼요. 어차피 A의 마이너스 x 해봤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요번엔 B의 마이너스 x 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 올 거고 이걸 이제 반 나눈 게 올 것인데
자, 얘네들에 대해서 n배에, 자, 우리가 말하는 n배에 우리가 자, b에 fx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2에 주어진 식이 fx인 거 잡을 거고 마이너스 2에 이제 마이너스 fx에서 반 나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m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구해달라는 상황인데, 일단은 2는 약분시킵시다. 우리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보죠. 자, 그냥 계산은 어차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에 주어진 식의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얘가 곱해질 테니까 나한테 이제 플러스 1이 오겠죠. 이게 플러스 1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한테 이제 이쪽 곱해지니까 뭐가 올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올 거고, 얘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하고 주어진 식의 2에 이제 그냥 2에 2x다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2에 2x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지워지고 반 나눠버린 이런 구조가 될 건데, 얘가 m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문제에서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 m에 이제 2에 fx하고 마이너스 f, 자, 죄송해요. 마이너스하고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2에 이제 마이너스 fx를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구해달라는 상황이에요. 자, 뭐 계산 끝났죠. 네, 계산 끝났죠. 아니, 우리가 어차피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m이 음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게 숫자 이제 2분의 m이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m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식에서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fx라고 한 함수가 나한테 이제 2x라는 걸 만족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지수함수고 지금 나한테 이 식을 만족한 다항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관계에서 얘를 만족하는 건 이 식밖에 없어요. 오케이. AX와 B의 Y가 있어. AX는 어떻게 둘 거냐? AX라고 하는 건 주어진 식에 2의 X인 거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반 나눴고, 거기다 이제 BY를 붙일 건데, BY를 붙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하는 것을 반으로 나눴는데, 거기서 B의 X를 빼버리면 B의 X라는 건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하고 반 나누고, 그리고 내가 뭐 하겠다? 여기다 AY를 붙이겠다는 거지. AY를 붙여버리면 2의 Y 한 거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 한 다음에 반 나눠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식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실수에다가 자, B라고 하는 구조로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2에 주어진 식에 뭐라고 등장한다? G의 X, Y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G에 이제 X, Y 했을 때 너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걸 물어본 구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계산이에요. 자, 2분의 1 똑같을 테니까 지워버릴게요. 쌤이 2분의 1부터 지우고 출발할 거예요. 계산에 대해서 쌤은 이렇게 뭐 겁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냥 고예요, 고. 자, 그럼 얘는 뭐가 남냐? 2에 주어진 식에 x 더하기 y 남을 거고, 더하기 2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남을 거고, 마이너스 2에 x 빼기 y 남을 거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남아서 이쪽에 2라는 게 쭉 이렇게 남아있으면 돼요. 그죠? 이것도 생각해봤더니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y 올 거고, 자, 마이너스에다가 요거에다 요거 곱할게요. 마이너스하고 주어진 식에 2에 x 빼기 y 올 거고요. 얘네 곱해서 이 앞에 부호까지 볼게요. 얘네 곱해서 앞에 부호까지 생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나한테 이제 플러스하고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올 거고, 얘랑 곱할 건데 플러스하고 이어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오더라. 이렇게 식을 정했어요. 자, 정리합시다. 뭐 똑같은 거 지워질 거예요. 지워진다는 생각으로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여요.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은 게 지워졌고, 얘도 똑같은 게 지워져서 이렇게 식이 왔는데, 어차피 주어진 걸 보니까 얘네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반 나누니까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네 똑같은 거 두 개 왔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하고 주어진 식에 2에 x 빼기 y가 이 식과 똑같아요 라고 등장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n이라는 건 요번에 양수니까 n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식에서 n은 1이고요. 그냥 n은 1이고요. gx란 함수가 이제 뭔지 챙겨봤더니 gx란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y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fx가 2x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넣을 것이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숫자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gx에다가 우리가 뭐 넣을 거냐면 g하고 주어진 식에 mn을 넣겠다라는 건데 자, gx, y죠. m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고요. m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고요. 1 넣어버리면 될 테니까. 이 식은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이너스 플러스 올 거고. 그죠? 예, 값은 이제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계산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챙겨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을 어떻게 전개시켜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 챙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편하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와 점 P가 있는데 OPA와 BPA가 각이 똑같대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봤더니 각이 똑같구나. 이렇게 각이 똑같을 때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이제 문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각이 똑같구나, 각이. 자, 우리가 각이 똑같은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A라고 두고 이쪽을 B라고 두고 이쪽을 C라고 두고 이쪽을 D라고 둔 다음에 자,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을 챙겨내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얘네들의 각이 똑같으면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자, 공식 모르시면 안 돼요. A에서 B로 가는 길이 대 A에서 B로 가는 길이 대 A에서 C로 가는 길이의 비율이 있는데 얘가 나한테 B에서 D로 가는 길이의 비율 대 D에서 C로 가는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예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A에서 B로 가는 길이의 비율 대 A에서 C로 가는 길이의 비율이 B에서 D로 가는 길이 대 D에서 C로 가는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이걸 내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해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P에서 O로 가는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일단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길이비가 있어서 P에서 O까지 길이가 3의 6분의 7제곱이에요. 그죠? 이게 3의 6분의 7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도형 상황에서 이 좌표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좌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O라는 거고 이게 A라는 거고 이게 B라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OAB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2에 주어진 식의 3분의 5제곱이고 이 길이가 2의 3분의 11제곱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지? 3분의 5를 빼내면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은 곱하기 4로 오는 거죠. 4. 그 얘기는 길이비가 1대 4더라. 그럼 길이비가 1대 4라는 건 이것 대 이것의 길이비가 1대 3이더라. 길이비가 1대 4라는 건 이 길이비가 1대 3이더라는 거죠. 길이비가 1대 3이더라. 다시 말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로 1대 3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P에서 O까지 가는 길이가 있는데 P에서 O까지 가는 길이가 3의 6분의 7제곱이고 그죠? 3의 6분의 7일 때 자, P에서 B로 가는 길이는 여기에 3배 붙으면 돼요. 3배. 오케이. 그럼 1제곱이니까 계산했더니 3의 6분의 이제 13제곱이더라.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 보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요렇게 챙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12번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N, BN을 지나는 부채꼴의 호 위에 점 PN이 있는데 자, 이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FN이라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챙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챙겨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라는 게 있고 이쪽에 AN이라는 걸 둘 거고 이쪽에 이제 BN이라는 걸 둘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챙겨보니까 PN이라고 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넓이가 최대라는 건 결국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확정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넓어봤자 얘와 기울기 똑같을 때, 기울기 똑같을 때죠, 무조건. 그럼 기울기 똑같을 때랑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상황은 알았어요.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원이 접하고 올 거니까 얘가 딱 중점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는 동일하구나. A 좌표와 B 좌표는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A와 좌표와 B 좌표가 동일할 건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챙겨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루트하고 주어진 식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한 길이가 뭐와 똑같을 거냐면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가 a는 1이었기 때문에, 그죠? 얘가 1이었기 때문에 내가 얘가 4의 이제 n분의 1인 거고, 이거를 제곱을 시켜버리면 2배 a와 b가 동일한 상황이죠. 2에 주어진 식의 n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 상황에서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는 알아놨어요. 이건 알아놨어요. 자, 그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 넓이라는 건 어차피 이 길이는 뭐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길이라는 건 2에 주어진 식의, 죄송합니다. 이 길이라는 건 나한테 4의 이제 n분의 1제곱이 우리가 말한 이 길인 거고, 높이가 그냥 b인데 b는 a와 똑같으니까 a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버리면 2분의 1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아, 2분의 1을 해버리면 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건데 곱하기 2개 할 거예요. 그죠? 곱하기 2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얘만 구해내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하면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얘기거든요. 얘를 이제 만족하는 걸 구해서 내가 루트를 씌우기 위해서 루트 2 a를 해버리면 이 식은 다시 4의 n분의 1제곱이 돼요. 그래서 곱해버리면 4의 n분의 1제곱이 2개 있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죠. 루트 2분의 1로 나눠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수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등장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값에다가 a 얼마를 대입하겠다? a 5를 대입할 테니까 4의 5분의 2제곱에서 곱하기 2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하고 싶은 거고, 얘는 나한테 2의 우리한테 뭐가 된다? 5분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1번 이렇게 지수 계산 이야기로 나와요.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13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두 함수 fx가 x제곱과 x세제곱의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fx 위에 한 점 P1에서 x축에 대한 수선의 발을 Q1이라고 한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분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 AB가 곡선에서 만나는 점을 P2, 점 P2에서 x축에 대한 수선의 발을 Q2,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변 CD가 만나는 점을 P3, 점 P3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제 Q3 이렇게 둔대요. 이거를 Q3 이렇게 두겠대요. 그래서 이거의 좌표를 각각 내가 이제 B와 C라고 할 건데, 자, BC의 곱이 2가 되도록 하는 점 P1의 Y좌표의 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상황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좀 챙겨내 보려고 하는데, Y는 이제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오케이, X제곱. 그리고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나 봐요. X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갖다 어느 순간 이제 역전해 가겠죠? 어느 순간 역전해 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만나는 좌표를 하나씩 써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형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계산 직접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따라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P1이라는 좌표를 잘 몰라서, 자, P1의 X좌표를 내가 이렇게 둘 건데, 자, P1의 Y좌표의 값을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두면 이 좌표는 이제 A제곱이겠네. 이 좌표는 A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얘를 정사각형 뒀다는 건 이 좌표가 이제 A,A예요. A,A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얘와 만나는 거니까 이 식은 Y좌표가 A니까 X좌표가 A의 3분의 1제곱이다라 등장하면 되겠죠. X좌표가 A의 3분의 1제곱인 거고, 이 3분의 1제곱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할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내리꽂겠다라는 거죠. 얘를 내리꽂아서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 그래프가 하는 얘기가,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잡아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P2라는 좌표를 잡고 이제 그다음 이거를 만족한 이제 P3라는 좌표를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오케이. 예. 어쨌건 수선의 발을 내가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제 Q2라고 한다는 거고, 그죠? Q2라고 한다는 거고, 선분 OQ2를 내가 요 길이를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걸 정사각형으로 하는 이 길이를 정사각형으로 하는 어떤 걸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좌표는 A의 3분의 1, A의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3분의 1이더라. 그죠? 근데 요번에 또 뭐 할 거냐면 P3라는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P3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수선의 발을 Q3라고 한다는 거죠. 얘야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한 변 CD가 있는데 이 C에서 D로 가는 것이 어디와 만나는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너무 밉게 그려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래프를 챙겨봤더니 얘는 지금 나한테 세제곱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지나가는 거고 제곱 그래프는 나한테 이제 요렇게 등장해서 어디서 뚫고 밑에서 뚫고 지나간 이제 이런 모양이더라. 요렇게 수정을 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럼 요 점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p 제곱에서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요구하는 뭘 잡을 거냐면 p 제곱 요 점 p 제곱에서 이야기를 챙겨내 볼 거니까 p 제곱에서의 좌표를 잡아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좌표는 a의 6분의 1, a의 3분의 1이 되겠죠. p 제곱일 때 이렇게 등장할 거고 자 그때 p2와 그죠? q2 우리가 알고 있는 q3 요거와 요거의 x좌표가 곱이 얼마더라? 2라고 정해진 거예요. a가 6분의 2니까 6분의 3이 2가 돼서 a는 4가 될 거고 그죠? 계산하시면 a제곱이 16이더라. 그래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문제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얘기를 따라오시고요. 잘 안 되는 것은 또 질문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